이번 이야기는 조회수 7만 넘긴 무서운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병간호를 하다 저희 어머니까지 병을 얻게 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면서 실신하신 어머니 곁에서 저는 그냥 막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둘 중 한 분이라도 감기만 걸려도 죽는 건 아닌지 알고 그렇게나 서럽게 울던 저였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한 2일에서 3일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튿날 되던 날일 거예요. 아랫집 고모부와 고모가 꽃을 사들고 병문안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 고모부, 이게 웬 꽃이에요? 무겁게 꽃을 건네봤던 어머니는 아 따가워! 하며 꽃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지에 가시가 채 절단도 되지 않은 이름 모를 그 꽃은 지금 생각해보면 90년 초 경상도의 오지 마을에서 있을 리 만무한 꽃집. 그 꽃은 고모네 집에 뒤뜰에 있던 엄마가 만졌다가 피를 보게 된 그 꽃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방 안에는 어머니, 고모부, 고모, 저 이렇게 4명이서 대화 없는 정적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루한 침묵을 먼저 깨버린 고모부의 한마디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은희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우리 마누라가 정신이 쇠약해서 그렇지 가족들과 있을 때 특별한 문제 같은 건 없던데. 마치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냐는 이해 안 된다는 그런 뜻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에. 자, 아니에요. 형님이 저한테 해코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로 형님도 저도 심신이 피폐해져서 헛게 보이고 막 헛말이 나오고 그런가 봐요. 라고 어머니는 고모부가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런 것 같은 의견을 내비쳐 보였습니다. 방 구석에 앉아서 저를 무섭게 쳐다보는 고모. 처음부터 대화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저만 계속 노려보고 있더군요. 이유 같은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증오심으로 가득 차있는 눈. 전 또 울컥 눈물이 나르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모고 어쩌면 저 또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매였습니다. 사랑하는 고모가 혹여나 저렇게 죽거나 하는 거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저 백스야, 잠깐만 고모부 좀 따라 나와봐. 고모부가 싸늘해진 방문에 기운을 차린 듯 또 한 번 정적을 깨며 일어나십니다. 네? 저는 따라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마루 쪽으로 나선 저와 고모부는 잠시 말없이 서로의 눈만 쳐다보았죠. 저 백스야,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담배를 한 개피 꺼내 물면서 깊은 한숨을 쉬는 고모부의 이마에는 깊게 패인 주름살만이 고모부의 마음을 대변해 보인 듯 했습니다. 저기 마당에 트럭 있지? 거기 안에 선물 세트랑 마실 거 좀 사왔으니까 엄마 챙겨드리고 네가 엄마 밥도 챙겨드리고 할 수 있지? 우리 백스 이제 다 컸잖아. 금세 큰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말해주시는 고모부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저의 발걸음이 이미 마당에 트럭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는 어머니와 고모 두 분만이 방을 지키고 있었겠죠. 그 당시의 대화들 잠결인지 아니면 피로가 누적되어서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하고 싶지 않으시더군요. 계속 캐묻는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모르겠다. 정말 고모를 구석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나도 그때 당시에는 별로 형님한테 말 걸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인지 그냥 조용히 누워있었는데 뭔가 모기 소리처럼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서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 어머니는 천천히 기억을 되새기며 생각나는 부분만 말해주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에서 사라질 때쯤에 형님에게 먼저 내가 말을 건넸거든? 뭐라고 말하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형님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사색이 되어서 구석에서 두 눈으로 손을 가리시더라고 뭐. 딴 건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고모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가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증언해주신 모든 내용입니다.
사실 에피소드는 훨씬 많지만 사촌 형님과 사촌 누님 그리고 저희 형, 저희 어머니 전부 다 이야기를 탐탁지 않아 하는 관계로 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양해 바랍니다. 그러자 부르릉 소리를 내며 밖에서 고모부가 내게 과자를 안겨준 다음 읍내의 볼일을 보러 가신 아버지를 태우러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전 솔직히 방 안에 들어가기 싫어서 마루에서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외마디 비명소리가 방 안에서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는 걸 듣고 저는 헐레부터 안방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방문 쪽에 가깝게 누워계신 어머니 근처로는 오지도 못하고 있었고 벽 쪽에 가슴을 붙인 채 벽을 손톱으로 피가 날 정도로 벅벅 굽고 계셨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그 어머니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목을 천천히 그러나 너무도 뻣뻣하게 돌리는 거였습니다. 이미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낯선 분이었습니다. 천천히 낮은 소라 위에서 올라가서는 집 천장에 모서리 부부 네 곳을 차례대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보여? 원래 우리들은 집 천장 구석에 한 명씩 붙어있지. 여기는 3명이 붙어있어. 나까지 4명인데 네가 나 좀 올려봐 하며 고모 쪽을 무섭게 노려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굳어있는 저를 쳐다보며 문 닫아! 찢어질 듯한 고음으로 소리치는 어머니가 너무도 무서워서 저는 그만 고모를 내팽개치고 한치로 메꿔진 여닫이 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닫아버렸습니다. 손에는 과자를 들고 아무도 없는 마당까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구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멀리서 친형이 손사래를 떨면서 반가운 표정을 하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겁이 저보다 많았던 형인지라 저는 위안보다는 삼촌이나 아빠는 안 오고 왜 형이 오는 거야? 라고 원망까지 할 정도의 당시 상황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야! 왜 밖에서 나와서 지시 짜고 있어? 형이 아무것도 모르고 동생을 보자마자 갈구고 있었습니다. 형이 엄마가 좀 이상해. 고모도 엄마도 다 이상해. 우리 삼촌 찾아보자. 뭔 소리야? 엄마 어디 있는데? 집에 계셔? 고모는? 아빠는 없어? 공부도 못하는데 궁금한 건 무지하게 많은 저희 형이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이죽거리며 집 안으로 향하고 저는 형의 뒷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따라가기보다는 형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집 맞은편 1000평 50도 경사의 가파른 고추파를 지나며 그러게 나오는 할머니 그러니까 막내 삼촌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또 한 번 저는 어머니, 고모, 형 모두들 팽개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형의 증언입니다. 이야기는 정말 공포영화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무서운 소스이기에 저 또한 잘 믿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평소 거짓말 가장 싫어하는 형이고 또한 그때 당시 어머니, 고모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있을 법한 하기에 가감없이 그대로 옮겨봅니다. 엄마! 엄마! 저 왔어요! 제 말을 귀 기울여 듣는 형이 아니기에 아까 제가 했던 말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마루에 놓여진 고모부가 놓고 가신 먹거리에 자신이 엄마를 찾고 있었다는 거 2초 만에 까먹어버린 저희 형. 아, 창피하네요. 동네 형으로 바꿀 걸 그랬나. 여튼 마루에 걸터 앉아 가방을 벗지도 않은 채 먹거리 산매경에 빠져들 찰나에 너와 너 우리 리하니 하더러러 반야를 미르자. 이상한 주문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방향은 안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한 말이 떠오른 우리 형. 말씀드렸듯이 평소 무서운 영화 방영 중에 채널을 감사 중인 저를 보면 눈을 감은 채 주먹을 휘두르며 야! 차라리 뉴스로 봐! 영양가 없는 것 좀 보지도 말고! 를 연발하는 형인데 불구하고 자신의 엄마가 관련되어 있었다기에 용감한 건지 아니면 조금 덜 무서웠던 건지 안방 쪽으로 신발을 벗고 슬금슬금 기어가 창호지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네가 받아야 할 고통 내가 받은 거 억울해. 너 엄마 없었으면 되는 거였어. 왜 그 집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지내는 우리를 내쫓는 거냐고.
어머니가 고모에게 몰아붙이는 듯 말하더랍니다. 아내 상황이 더욱더 궁금해진 형은 여닫이 문을 살짝 열어서 안을 보기까지 이릅니다. 고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어머니는 계속 아래턱을 강하게 다물고 벌리고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이와 이가 닿는 소리가 마치 철근에도 씹듯이 소리를 내며 고모에게 다가가서는 머리를 손으로 꾹 누르자 매없이 누워버리는 고모. 그리고선 그 위에 올라타신 어머니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키운 소, 내가 일군 밥, 내가 먹은 농약 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니까지 이렇게 뭐라고 거기서 살아! 섬뜩한 표정으로 시종 일간 입을 쩍 벌리고 요상한 자세로 앉아있던 어머니는 그래 너도 죽어 그냥 남에게 피해만 끼치는 너 같은 것들은 죽어야 해. 그러면서 형이 있는 방문 쪽으로 목을 뒤로 젖히며 다시 한번 뻣뻣하게 돌리며 그래 농약 농약 그래 농약 어디다 텄더라. 형은 어머니가 기어오는 동안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눈을 질끈 감고 여닫이 문을 소리 안 나게 조용히 닫고 있었습니다. 마당 쪽으로 바로 난 여닫이 문, 마루를 통과하는 미닫이 문이 있는 그런 안방 구조. 그러기였기에 마당 쪽에서 보고 있던 형은 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문에 기대어 잠시 한숨을 돌리듯이 뒤통수로 전해지는 뜨거운 기운에 잠시 고개를 돌려서 방 안쪽으로 몸을 옮겼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곳엔 우리 어머니가 창호지를 손가락으로 뚫었고 형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쪽도 아니고 양쪽을 뚫고 쳐다보고 있던 어머니는 문을 열지도 않은 채 나지막하게 애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서 구경하고 싶으면 가서 농약이나 찾아와. 그러면서 마루까지 고모의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앉아서 질질 끌고 오던 어머니의 그의 모습에 마당에 주저앉은 채로 그냥 떡실신 된 저희 형. 날도 더웠는데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무지하게 땀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당시 형의 모습에 웃음이 그렇게 나와서 삼촌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황은 저와 삼촌이 집에 도착한 후의 상황입니다. 약 30분가량 후의 일이죠. 형수님! 엄마! 형아! 삼촌과 제가 아무리 크게 불러봐도 집 뒤에 야산을 통해 들려오던 메아리가 전부에 너무도 고요한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촌과 저는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곳에 아무도 없었고 작은 방에서도 어디에서도 인기척은 나지 않았습니다. 야, 베이스야! 너는 여기에 있어! 그 삼촌이 둘러볼 테니까 하며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저는 삼촌의 팔 안짝을 잡으며 나도 데리고 가! 무서워! 라고 울먹거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촌과 나는 천천히 다시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게 되었습니다. 부엌에 다다랐을 쯤에 삼촌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돋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정신을 놓아버린 형, 그리고 떨고 계신 고모 배 위에 올라타서 검지로 입을 가리며 하며 왼손은 형의 입을 막고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막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아 씨발 조금만 늦게 오지 그랬어. 삼촌은 부엌 안으로 뛰쳐들어가 어머니를 밀쳐내고 형수님! 미쳤어요? 아 왜 그래요? 빅스야! 야 빨리 들어가서 고모랑 니네 형 빨리 깨워! 빨리! 저는 든든한 삼촌을 믿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형을 흔들어 깨우며 고모를 부축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나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냐고? 삼촌이 큼지막한 소리로 소리를 치자 그때서야 고모와 형 둘 다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대희야, 원희 엄마 아무래도 귀신에 쓰인 것 같다. 굿이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원희한테 연락해서 굿판 마련하라고 해.
그렇게 저희는 굿을 하게 되었고 무당이 2번이나 실신을 하고 한 달에 3번이나 더 굿을 하게 되었고 정신과 심리치료도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어머니는 비로소 완쾌가 되어서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차시고 너무나 건강한 문제로 건강해서 문재인 상태에 도달하셨다지요.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과 무속인 입장 차이는 조금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처음 고모가 굿을 했을 당시부터 평소 가까웠던 친인척이 안 좋은 일을 그러게 겪으면서도 심신이 많이 지치고 피로해져서 신경과민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집 뒤에서 만져져서 피가 났다는 그곳을 아마도 그 꽃은 아마도 환각 효과가 있는 화처가 아니었나 싶다고 그러게 이야기하더군요. 실제로도 그 꽃을 만진 후 그 즉각을 해서 환청과 귀신을 목격하게 되었고 집에서도 편히 쉬고 있다가 고모가 가져다 준 꽃을 만지자마자 또 한 번 환청과 기괴한 행동을 보인 걸로 봐서 신빙성이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한 무속인의 입장은 터가 좋지 않고 기존의 흉가를 허물고 건물을 짓고 들어가 고모분의 집이 둘러앉아서 그렇게 살던 집귀신들과 자기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하기 위한 행동들이었다고 보고 어머니에게 옮겨간 이유는 고모가 기가 세고 한번 굿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였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퇴치가 되었다고 보여 홍기의 상태로 고모가 있는 집안을 못 들어가고 밖에서 가축 그러니까 개, 소 그러게 들러붙어 있다가 어머니가 오시고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터라 어머니에게 붙어서 고모를 내쫓으려고 한 걸로 보여진다고 그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속인 말이 더 와닿습니다. 그것은 저도 아는데 상당히 오래된 집이었고 가운데 집뿌리는 마을 주민들이 말하기는 몇백 년은 좋게 된 나무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 걸로 미루어 보아 오래된 흉가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분들 반은 들어가기 꺼려하고 심지어 헐값으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짜로 그 땅을 사신 공업으로 미루어 보아서 뭔가 깨름직한 집터이긴 하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어머니는 외양간에 천막을 치러 갈 때부터 입구의 계집에서 어머니가 들어서자 조용해지는 게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마다 짖어서 동네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다가 어머니만 보면 짖지 않던 그게 그 강아지에게 홍기가 붙어있다가 어머니가 들어서자 들러붙어 버리고 어머니는 방에 있는 고모는 찾아보지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외양간에서 그렇게 사방팔방 다니며 정신을 점점 놓고 계셨고 가만히 누워 계시는 고모를 벽장에 밀어놓고 장롱에 가두고 종이로 죽을 쓰고 그것을 고모한테 먹이려 하였으나 고모가 완강히 저항하자 당황을 해서 그 집에서 다시 나와 집으로 돌아온 걸로 보입니다. 이미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 본인 자신과 빼고는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모네 집 화장실에 갇혀 있었을 때 이미 그 안에서 아버지의 힘으로는 열 수 없을 정도로 안쪽에서 문을 꼭 잡고 계셨었던 어머니였으니까요. 지금도 어머니가 기억 못하시는 그때의 후일담을 형이나 제가 해드리려며 자꾸 그 얘기를 하며 된장 끓이면서 두부를 넣지 않겠다고 협박하시는 귀여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런 일 겪지 않도록 매일매일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일만 그렇게 생기게 해드리는 착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리플 중 하나. 그 지트에 있던 잡기가 고모한테 붙었다가 한번 구슬을 한 후 고모가 강해져서 고모한테 떨어져 나와 고모네 개나 소에 붙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 집에 발을 딛던 순간 어머니님에게 붙는 거죠. 그 후부터 일어난 일들은 다 어머니 시각에선 고모가 귀신 붙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상한 거였습니다.